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회비책 6번째 글쓰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같은 박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5번에 걸쳐서 그랬나요? 네, 벌써 그렇게 됩니다. 뭐 장소를 이리저리 좀 바꿔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가장 최적의 장소를 찾기 위한 그렇죠. 부단한 노력.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 녹음 방음이 되는 또 조명도 있는 이제 이런 시설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진짜 스튜디오죠? 네, 진짜 스튜디오. 우리 좀 잘 나옵니까? 잘 괜찮아 보여요? 조명도 이제 생겼어요. 조명. 그래서 좀 더 퀄리티 있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형만 퀄리티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내용도 퀄리티가 있는. 그래서 오늘은 글쓰기의 대가 또 이 베스트셀러 작가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찬의 말씀 계속 하시죠. 먼저 제가 몇 가지 준비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우리 김장법사 김민주님은 최근에 김민주의 트렌드로 읽는 세계사 이 책이 요즘 북이 돼서 여러 군데 지금 강의로 요청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여행 편에서 잠깐 다루었던 다크 투어의 저자이시기도 하고 50개의 키워드를 읽는 자본주의 이야기, 또 50개의 키워드를 읽는 북유럽 이야기, 또 레고 상상력을 팔다 등 한 50여 권의 저서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김장법사 김민주님을 소개드립니다. 오늘 뭐 그 글쓰기 주제 아주 제대로 된 분으로 모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 오른쪽에 있는 우리 홍팔계 홍재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최상의 교육 파트너 북한과 비즈니스하기, 이 책은 우리 4번째 남북 교류 할 때 소개드렸던 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총무와 팔로 리더십, 결국 사장이 문제다, 박람회와 마케팅, 그리고 이 개정판을 여러 번 냈던 이 무역 및 오포상 무작정 따라하기 등 10여 권의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우리 홍재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환입니다. 두 분은 본인은 본인이 소개할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인데 조금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홍재환님은 원래 이제 무역을 전공하셨고 이제 고트라드에 계시면서 무역과 관련된 일 한 30년 하시면서 무역과 관련되는 책만 쓴 게 아니라 조금은 가벼우면서도 좀 에세이 같은 이제 그런 류의 책들을 우리 독서와 관련한 이제 그런 책, 또 중소기업 사장을 위한 이런 책들을 쭉 써 오셨고요. 우리 이제 김장법사님은 원래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경제학을 기반으로 해서 경영과 마케팅을 뛰어넘어서 문화와 역사까지, 거기다가 트렌드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관심과 또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이에 비해서 950 구자령전은 너무나 외섭니다. 이러십니까? 현재 그 가장 핫한 책은 그 지금 당장 마케팅 공부하라, 이게 이제 그 개정판을 냈었고요. 또 제가 이 산업계에 독립하는데 일조를 했던 한국형 포지션이라는 책이 있고, 전공서적으로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 교재로 쓰고 있는 마케팅 리서치 등 이런 한 10여 권이 있는데, 저는 이 스펙트럼이 우리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좁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깊은 거죠. 깊이가 훨씬 많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깊이보다는 조금 다양한 주제로 넓게 대중과 소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욕구와 또 이 기대가 있는 것 같아서 책 쓰기와 글쓰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기술적인 고민을 저도 많이 최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세 분은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글쓰기, 책쓰기 이런 주제에 가장 적합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가장 적합하다기보다는 많이 쓰니까 가장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흥미진진한 살아있는 이제 글쓰기, 그러니까 글쓰기를 교육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실제 현장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글을 쓰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들을 포함해서 또 방향성이라든지 나아가서 이런 글로 어떻게 돈을 만들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에서 한 20분 정도짜리 한 4편 정도를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중에 하나가 삼행시나 사행시를 짓는 건데요. 이제 오늘은 삼행시로 글쓰기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장구 선님부터 네.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글을 마구 쓰면 쓰라림도 많지만 기쁨은 훨씬 많다. 일치월장이라는 우리 처음에 이거 삼행시 사행시는 우리가 오글거렸는데 이제 또 우리 홍팔견 글을 책을 쓰세요. 자꾸 쓰세요. 기막히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역시 준비가 이제 사전에 준비가 돼서 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글은 칼보다 날카롭다. 쓰고 쓰고 또 쓰다 보면 기대 이상의 날카로움이 생긴다. 근데 듣고 보니까 좀 비슷한 그래. 톤이네.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서로 써라. 이렇게 소통한 것도 없는데 그렇죠. 결국 메시지가 비슷해. 자 오늘 많이 전체적으로 메시지는 비슷하지만 같은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메시지는 비슷하지만 그 안에 있는 방법과 또 여러 가지 이 스킬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소해비책이 갖고 있는 특성이 먼저 책을 소개하고 이 소개된 책을 중심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해부도 하고 비판도 하면서 마지막에 좀 통찰을 얻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책 소개 코너입니다. 그래서 책을 먼저 소개를 해주시는데 선택하게 된 이유와 또 뭐 조금 후반부에 논의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있다면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팔제님부터. 저는 이제 이번에 책을 2권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누드 글쓰기 핵심을 찌르는 비즈니스 문서 작성법.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 책은 삶이요 삶은 책이다. 요건 또 제가 썼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은 이런데 원래 제가 쓴 의도는 읽고 쓰는 재미였어요. 읽고 쓰는 재미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책을 쓰는 그 재미가 되게 좋더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쓴 건데요. 이 누드 글쓰기는 이제 비즈니스맨,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문서를 작성하고 글을 쓰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문장 하나를 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글을 쓸 때 전체적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특히 이제 어떤 그 에세이나 소설과는 다르게 회사를 다녀서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어떻게 결제를 받고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그러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어떤 문학적인 글이 아니라 비즈니스맨들이 쓰는 그런 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은 그 대다수의 글들이 블로그나 SNS 글들 그런 글들이 이 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은 제가 쓴 건데 글쓰기에 관한 것도 있지만 어떤 글을 쓰느냐에 대한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러한 글들이 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글을 쓰거나 읽을 때 기분 좋고 행복하게 읽고 쓰는 건데 요즘 글들은 왜 이렇게 좀 심각하고 남을 해하는 그러한 글들이 있는데 그런 글을 쓰지 말고 좀 행복한 글을 기분 좋은 글을 쓰자 하는 의미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이 2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김장 박사님. 네. 저는 아까 소개했듯이 굉장히 이제 스펙트럼 넓게 책도 쓰고 강의를 하는데
내킨 김에 내친김이라고 해야 되나? 내친 김에 김에 아예 소설까지 써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글쓰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최근에 제가 도서관에 가서 소설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런 소설 쓰는 방법에 대한 책들을 보니까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소설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길이로 봤을 때 이제 가장 긴 대하 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장편 소설, 뭐 중편, 단편, 그것보다 더 짧은 거는 이제 꽁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바닥 장을 써서 그것도 장편 소설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뭐 대하 소설을 쓸 수는 없으니까 한 단편 소설을 먼저 써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그런 주제나 플롯 이런 거 이제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 삼아 가지고 이제 단편 소설을 한번 써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이제 골랐어요. 단편 소설 독작술. 독작술은 이제 자기 혼자 쓰는 기술 이제 그런 의미고 박덕규라는 분이 이제 이 책을 이제 쓰셨어요. 그래서 뭐 그 단편 소설의 이제 길이가 뭐 정의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 200자 원고지로 한 40장 정도 쓰면 이제 단편 소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A4지 한 10페이지? 그렇죠. 10페이지 조금 안 되는 그거죠. 보통 저기 MS 워드로 하면 한 7장 내지 8장 정도 그러니까 원고지 7장, 8장 정도가 A4 한 장이니까 이제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 그 단편 소설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이 책을 이제 읽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 소설을 쓰는 사람들의 직업에 대한 분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 소설의 나오는 주인공의 직업이 굉장히 제한돼 있대요. 그래요? 근데 이제 외국의 소설 쓰는 사람들을 직업을 보면 정말 다양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소설 쓰는 사람이 그런 직업의 경험을 많이 못하면 그런 소설을 사실 쓰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물론 자기가 실제로 이제 뭐 해보고 막 그러지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글 쓰는 사람, 그 소설 쓰는 사람의 직업이 훨씬 다양해져야 이 소설층이 넓어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혹시 그동안 직업을 몇 가지?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제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이게 하여튼 다른 여러 가지 분야를 이제 한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좀 위안을 가졌어요. 어떤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아닌데 왜 이렇게 소설가들의 직업이 제한이 돼 있을까요? 소재가 제한돼서 그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뭐 과학자나 뭐 변호사나 의사나 뭐 군사 전문가나 뭐 하여튼 그런 그 보험 하는 사람들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대요 전문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 소설 쓰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는 달라지겠지만 그 동안에는 뭐 예술가를 한다든지 뭐 하여튼 굉장히 좀 제한돼 있다는 거죠. 룸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마도 그 시장이 너무 좀 좁은 측면이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전문적으로 그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 쓴다라는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할 책은 이제 조지 오웰인데 뭐 우리가 1984나 뭐 동물농장으로 굉장히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은 영국 사람이긴 하지만 영국 제국주의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버마에서 태어나고 뭐 이제 거기서 경찰관도 하고 그랬지만 그거는 이제 젊었을 때 얘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밑바닥 생활을 많이를 해서 거기서 느꼈던 그런 얘기들을 이제 소설로 막 하고. 제가 두 권 책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그 핫한 글쓰기 책 중에 하나가 아마 이 강원국의 글쓰기 책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은 여러 이제 회사에 실제 글쓰기 관련되는 부서에 근무를 했었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연설문을 쓰면서 상당히 좀 유명해진 이제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여러 형태로 이 글쓰기 관련해서는 가장 핫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쓰기 스킬을 전면적으로 알려주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글쓰기에 대한 이제 습관을 들이고 자연스럽게 글과 친해지도록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 좀 의미가 있는 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글쓰기를 직접적으로 막 연습해보면서 하겠다 하면 이 책은 권해드릴 수 있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왜 글을 써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글 쓰는 어떤 습관을 들이는데 좋은 책이다 생각이 들었고요.
기자의 글쓰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현직 기자인 그 박종인 기자가 쓴 책입니다. 이분도 기본적인 이제 글 쓰는 거를 직업으로 갖고 있는 분이어서 뭐 글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밥을 먹는 데서는 이제 그런 전문가다운 이제 모습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제가 볼 때 이 책은 글 쓰는 스킬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그동안 임의로 막 썼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논문이라든지 연구서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조금 딱딱한 책들을 이제 많이 쓰다가 이제 조금 이제 이 칼럼이라든지 에세이 쪽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해서 이제 들었던 책이 이 책인데 현재도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분과 좀 다르게 책 제목에 아예 글쓰기가 있는 그래서 초보자가 글을 쓰고 싶은 이제 그런 욕망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책을 이제 이 글쓰기를 하는 또 책을 쓴 이제 그런 경험치를 갖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김장 목사님은 책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글 쓰는 자체에 대한 이제 고민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도전을 갖고 그럼 소설 어떻게 쓸까 또 뭐 이런 시는 어떻게 쓸까 이제 이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제 그런 글쓰기 이런 부분이 아마 서로 좀 관심을 갖고 좀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글쓰기의 스킬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은 저는 논술책을 한번 권해보고 싶어. 논술책이 이 저기 강원국 이제 이분이 바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아 그래요? 논술이 진짜 논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점수를 잘 받기 위한 트레이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틀에 박힌 이제 글이 되는 결국은 글쓰기라는 거는 자기 생각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제 그 논술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한 틀에 자꾸 이제 물론 저 그런 면도 있긴 한데 이게 그 글을 체계적으로 일단은 아무리 글이지만은 내 생각 표현하는 거지만 마구 쓰는 것보다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다고 할 때는 제가 어떤 논술책을 읽었는데 그거 참 굉장히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 글을 쓰는 구조를 정한다거나 그런 걸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읽으니까 우리는 다 수용이 되는데 그렇지. 청소년 때 논술 시험을 보기 위해서 논술 교육을 받는 순간에는 어마어마한 이게 안 좋은 습관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글 쓰는 거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논술 시험 때문에 즐거움이 없어버리니까 글쓰기를 멀리하게 되는 역설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그래서 이번에 그 유시민의 그 논술 작성문 그거 갖고 나오다 그런 문제 때문에 또 그런 책이 있나요? 네, 있어요. 그거 갖고 나오려다 너무 이제 시험 위주에 대해서 좀 안 갖고 나왔어요. 우리가 뭐 시험을 보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용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 레벨 올라간 사람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를 위해서 제가 이 책에서 딱 한 문장씩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기자의 글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좋은 글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성격인 바로 쉽고 구체적이고 짧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강원국의 글쓰기에 보면은 이제 글쓰기는 기본이라는 기틀 위에 기둥을 세우고 기술을 써서 지붕을 얹고 내부 인테리어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이제 접근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을 좀 더 즐겁고 재밌고 의미 있게 쓰는 이제 그런 부분에 토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 소개는 이 정도로